싸움, 아니 격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펀치죠. 한 차원 높은 강도의 펀치를 휘두르는 파이터들을 하드펀쳐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핵빠따. 복싱에서는 전설의 주먹으로 조디 포먼, 마이크 타이슨을 꼽습니다. 이들의 인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현대 종합격투기 UFC에서도 스치면 KO, 스치면 떡실신의 수식을 달고 다니는 핵빠따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강력한 펀치가 안면에 꽂힐 때, 고개가 젖혀지며 눈이 풀릴 때, 마우스피스가 튀어나오면서 옥타곤 바닥으로 쓰러질 때, 그리고 치명적 파운딩으로 상대의 영혼을 털어버릴 때 팬들은 열광합니다. 최근 들어 최고의 핵빠따로 꼽히는 파이터는 역시 프란시스 은가누입니다. 이제 금간우로 불리는 은간우는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혀를 내두르게 하는 파워와 폭발적인 임팩트를 내뿜는 UFC 역사상 최정상급 펀치력의 소유자입니다. 강력한 복싱을 자랑하는 스티페 미오치치를 잡아내고 마침내 챔피언에 등극했죠. 존존스의 버브가는 리치로 은간우는 멀리 있는 상대에게도 온전히 힘을 실어 펀치를 꽂습니다. 한 방의 파워가 너무 세서 안면 재배열이나 긴장질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의 은간우는 흑인입니다. 다른 인종에 비해 흑인은 성장기에 호르몬 수치가 20% 이상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인이 됐을 때 근육과 인대의 힘은 다른 인종의 추종을 불허하죠. 근력은 후천적 요인으로 증강시켜도 흑인들 특유의 탄성과 순발력, 그리고 동물적인 반사신경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간우의 주먹이 더 빠르고 날카롭고 아프게 느껴진다. DNA와 운동만 그의 주먹을 키운 게 아닙니다. 불우한 환경과 결핍은 은간우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은간우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사정 탓에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딩 때부터 고된 노가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근력을 더 키운 은간우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야망 또한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카메룬을 떠나서 무작정 프랑스로 건너와 노숙자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롤모델 타이슨 경기를 무한 반복하며 펀치를 달고 닦았습니다. 눈물 젖은 펀치의 파괴력을 앞서는 은간우. 그의 피니시 능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의 승리를 1라운드에 따냈습니다. 주니어 도 산토스, 케인 벨라스케즈, 안드레이 알롭스키, 커티스 블레이드, 알리스타 오브레임 등 내로라는 헤비급 스타들이 은간우 앞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오브레임전은 은간우가 왜 괴물인지 보여준 한판이었죠. 헤비급 랭킹 1위로 타이틀샷을 노리던 오브레임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은간우는 어퍼컷에 이어 무자비한 확인사살 파운딩을 퍼부었습니다. 옥타곤 바닥에 쓰러진 오브레임은 차렷 자세로 뻗었고 눈을 뜬 채로 실신했습니다. 은간우 세컨이었던 제롬 르벤너가 승리를 뒤로하고 오브레임 상태를 먼저 체크할 정도였죠. 근육질로 무장한 몸집과 야성미가 철철 넘쳐흐르는 그의 표정, 맞아보지 않고도 그의 아우라에 압도당합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은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면 선수들에게 찍자고 얘기한다. 하지만 은간우에게는 차마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라며 은간우 외모에 압도당했던 자신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7초 KO 정찬성의 펀치 꿀팁을 소개합니다. 허리를 틀어서 몸무게를 싣는 허리심으로 펀치하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이 습관을 잘 들이면 다른 연습을 안 해도 펀치력이 세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깨힘으로만 한다면 상대를 펀치로 기절시키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허리를 움직이면서 펀치를 날리면 파워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때리고 나서 중심을 잃으면 큰일 나겠죠. 핵심은 역시 허리심을 펀치에 싣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핵받다만 놓고 보면 은간우 못지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1975년 미국 콜로라도 태생 셰윈 카윈입니다. 체중, 팔 두께, 스피드 모두 범상치 않습니다. 가장 큰 글러브로 감싸있던 그의 주먹은 마치 오한마를 연상시키는 도코 그 자체였습니다. 카윈도 은간우만큼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아버지 탓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NCAA 2부 리그 정상에 오를 정도로 레슬링에 흠뻑 빠졌고 NFL을 고민할 정도로 풋볼에서도 재능을 뽐냈습니다. 기계공학 등 학위를 취득한 카윈은 만 30세에서야 격투기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MMA에서는 타격으로 더 위력을 뿜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펀치 능력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MMA 데뷔 후 12연승을 달렸는데 모두 1라운드 승리였죠. 프랭크 미어전을 제외하면 모두 1분대 끝. 정찬성의 펀치 꿀팁과 달리 가볍게 던지는 잽만으로도 상대가 쓰러져 KO됐죠. 그야말로 스치면 실신이었습니다. 피똥 싼다. MMA 베테랑 제레미아 콘스탄트는 카윈이 날린 첫 잽 공격에 얼굴뼈가 부러졌다며 고개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12전 12승 1라운드 초살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바탕으로 당시 헤비급 신성 가운데 가장 먼저 브록 레스너와의 타이틀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강력한 펀치를 소유한 카윈은 1라운드 우세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끝내지 못했고 13경기 만에 2라운드를 경험합니다. 2라운드에서 카윈은 아쉽게도
레스너에게 안바로 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카윈이 허리 디스크 부상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카윈은 전업 파이터도 아니었습니다. 수도국 엔지니어 생활하면서 격투기를 병행한 투잡스 파이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대단합니다. 그러나 투잡의 한계였을까요? 다시 돌아와 주도선과 대결했지만 졌습니다. 그래도 펀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승자인 주도선은 내가 느꼈던 것 중 가장 심한 펀치를 날렸다고 카윈의 펀치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허리 부상 여파와 무릎 부상까지 생기면서 카윈은 2013년 끝내 은퇴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커리어에서 2년은 부상으로 날렸고 6년만 활약하고 떠난 셈이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팬들은 카윈의 펀치가 은간호의 펀치보다 세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은간호보다 당장 더 센 핵바다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카윈이 더 젊었을 때 전업 파이터로 성장했다면 은간호 이상의 펀치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는 붙을 수 없지만 둘의 펀치 대결을 상상만 해도 짜릿하고 쫄깃합니다. 위험한 무기인 펀치는 펀치가 허용된 세계에서만 빛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주먹을 함부로 쓰면 크게 다칩니다. 30홈런으로 방망이 펀치력을 인정받은 추신수 동료 우도호는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강펀치를 날려 출장 정지 징계를 받고 지탄에 등하게 됐죠. 펀치의 세계 안에서만 번쩍이는 것이 핵바다입니다. 그래서 카윈은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고 은간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